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영끌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끌을 합니다. 빚 없이 집을 산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 탔느냐입니다. 언제 올라탔느냐, 막차를 탔느냐 아니냐. 막차를 올라탄 영끌족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는 막 몇 억씩 호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2년 전쯤으로 돌아갔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거품이었고 그 거품이 걷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거품 밑에 있던 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스물스물 우상향했던 아파트 가격이 깨지는 거냐 아니냐. 한참 거품이 막 걷히고 나니까 기존 집주인들의 반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반격의 서막이 바로 몇 억씩 손해보고 파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겠어, 이렇게 증여 신공을 시전합니다. 대부분이 다주택자의 50대, 60대, 70대로 부동산계의 어떤 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명만 모이면 부동산 가격 휘청휘청 거리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즘 증여를 많이 한다는데 얼만큼 하는 걸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쉽게 엑기스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를 쉽게 한 방에 정리해서 보는 부동산의 비밀 TV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보면 모두 79,486건입니다. 이 중에서 매매 말고 증여로 거래된 내용을 한번 추려보면 모두 9,901건입니다. 이걸 또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2.45%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거래됐는데 그 중에 1개 이상은 반드시 증여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할 때 일반적인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증여를 해줍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최대한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 정도까지 아주 싸게 증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는 내렸다는데 왜 부동산만 가면 별로 안 내린 것 같지?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수가 서울을 기준으로 12.45%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만. 이거는 이런 주택 거래 유형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 비율입니다. 최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18년까지는 5%에서 9% 수준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10%대를 넘어서 올해는 12.45%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여를 해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증여가 늘어났을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억씩 싸게 파느니 차라리 그냥 자식한테 주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걸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는 부동산 타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신기한 현상인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것마저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살짝 화가 나기도 하고 시샘도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체 왜 그런 건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걸 저한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의 행동,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비밀, 너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냐? 네, 저는 구독자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는 이미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거 아부하는 거 너무 티나나.
지금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 그러니까 시세로 변동이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올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표준액은 6억 5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증여받는 자가 올해 증여를 받으면 6억 5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내년에 증여를 받게 되면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그런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부자들이 단순히 이런 취득세 아끼자고 증여를 택한 걸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부동산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여를 택한 겁니다.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팔겠다라는 의미는 또 영끌족 분들이 가지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몇 억을 싸게 팔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몇 년 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든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뭘까? 잘 사고 잘 팔면 됩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 정말 어려워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미리미리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가족과 편안하게 살 집 한 채를 잘 사고 또 잘 팔고 싶은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증여가 제일 많았을까? 서울에서 증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27.8% 비율로 증여가 많았습니다. 즉 노원구에서 일어난 주택거래 중에 4분의 1이 다 증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정도인데 모두 18%에서 20% 정도입니다. 노원구가 상당히 증여가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저만의 상상의 나래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알고 싶으면 노도강을 봐라. 노도강이 오르면 부동산 끝물이 온다.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혼자 상상을 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번지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맨 처음은 강남과 서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강남 4구라는 송파, 강동, 동작으로 번집니다. 동시에 강북의 3대 맹주인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 차례가 국지적 이슈가 있는 동네들 이렇게 하나씩 되고 또 전통적 강자들이 또 번집니다. 양천구, 목동, 분당, 판교, 광교, 과천 이런 순이 됩니다. 그 다음이 동탄, 일산, 김포, 수원, 영통 등등등 이런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기타 지역구들도 여기쯤에 포함이 됩니다. 그 후에 번지는 지역이 바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의 맨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 이유가 전부일까? 노도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 2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재건축 이러면서 이슈가 막 터집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씩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외부에서 1, 2억 들고 막 몰려오면서 부동산 쇼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어이없는 가격으로 폭등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남들 다 아는 너무 뻔한 부동산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3명이서 1억씩만 들고 모이고 또 동네 공인중개사랑 작전 한번 짜면 3억이 6억 되는 거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도강 재건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12년, 13년 만에 입주했다라고 하면 엄청 칭찬을 받는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권이 바뀌고 바로 시작할 것 같던 어떤 분당 재건축,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총선 때까지 분당은 정치적인 볼모로 잡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건축 진행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분당 다음이 아마 노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서야 음마 아파트가 막 진행되는 수준이니까 노원은 어떻게 보면 한참 뒷순위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진행 단계마다 또 아파트 가격이 막 이렇게 오릅니다. 여러분 무슨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수막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 너무너무 만들기 쉬운 겁니다. 추진위 결성 회의록 뭐 이런 거는 사실 대강 저 혼자 소설로 써서 내도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추진위원회만 돼도 곧 초대박이 나고 당장 재건축이 시작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 타짜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저런 떡고물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주워 먹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기에도 아주 좋은 먹잇감이니까 그러는 건데 아주 순진한 또 주민들은 또 거기에 잘 홀라당 넘어갑니다. 순수하게 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상당히 많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 네가 복덕방이나 하는 주제에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원래 직업은 저는 다른 거였고 어쩌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행, 시공, 그리고 뭐 조합 업무 대행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조합을 핸들링 하던 업무를 했었습니다. 매일 상대하던 또는 함께 코워크하던 그런 분들이 뭐 로펌에 계신 변호사님들,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또 조합장, 조합임원, 시공사, 분양대행사, 금융대주단 등등등입니다. 그분들과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을 하던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딱 공부하기 시작해서 4개월 15일 만에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딴 겁니다. 자격증을. 그 외에도 좀 더 많은 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거 뻥 좀 쳐갖고 공인중개사 3개월 만에 따는 법 이런 유튜브 해야 되나?